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3월 2일입니다. 오늘 학생들에겐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증시에서는 또 연속적이지만 3월의 첫 거래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러시아의 그런 이제 전면전으로, 그쵸? 핵전쟁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심각해진 모습 속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첫 거래일을 보여줬는데요. 이대로 올해 1월, 2월 상당히 힘들었지만 3월부터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일단은 매크로 이슈보다는 사실 오늘은 준비를 한 게 결국 반도체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뽀개기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도 전례 없는 반도체 설비 투자 붐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코스피 서학개미가 아니신 분들, 동학개미이시라면 난 온리 동학개미다 하시는 분이라면 반도체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투자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EUV 공정, 그리고 반도체 8대 공정,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반도체에 대한, 특히 IT에 대한 영상들을 꽤 올렸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는 반도체를 공략해보자, 그 반도체도 후공정, 비메모리 이런 쪽을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정말 나는 IT 몰라, 그리고 나 IT 투자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반도체 진짜 좋다고 하는데 작년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 후공정 업체들 상당히 좋았던 기업들은,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이제 기판 업종들, 신텍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업종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야, 그럼 반도체 진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런 주린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T의 문외환 이런 분들 진짜 중요한 그런 체크 포인트만 준비를 좀 해서 스터디하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1, 오늘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시리즈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 5월까지, 올해 상반기 6월 넘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반도체를 공부하고 거기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기초 지식을 전파하면서 이 뽀개기 시리즈를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되게 짤막하게 임팩트하게 올릴 거고요. 시리즈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좀 주변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팹리스, 비메모리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용어조차도 생소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사실 엑시노스는 ARM, 그쵸?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인수를 하기로 한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정확히 이 팹리스가 ARM이 팹리스 업체인데요. 설계만 한 회사를 팹리스라고 해요. 근데 이 ARM이 엔비디아에서 인수를 포기했었는데, 이 삼성의 엑시노스도 ARM에서 설계한 그런 AP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삼성의 엑시노스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기본적인 거를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참고로 본 영상은 1.25배에서 1.5배속으로 재생하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D램, 낸드, SSD, AP, MCP,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IT 공학, 아니면 전기 공학 공대생이라면 대부분 아실 테지만 문과생은 모를 거고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를 모르시는 분이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전 세계 1위라는 거 알고 있어. 그쵸? 이런 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뭘까요?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 기억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음식물이 어디에 차 있죠? 이렇게 위를 통해서 내려가서 장에 차 있다가 찌꺼기는 빠져나가죠. 그죠? 배변 활동을 하고 남는 게 영양분을 이렇게 막 가고 하는데, 그죠? 장에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위랑 이 통해 가지고 물론 걸쳐가는 거지만 이런 저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우리가 흔히 말하면 컴퓨터에서 하드, 요새는 이 하드를 거의 SSD라고 해서, 그죠? 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새는 최근에 MB, 미투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어쨌든 하드디스크, 그리고 요 배경화면에 있는 이 메모리,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라 한 거는 이 메모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단순하게 어쨌든 저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D램, 그죠? 이 배경화면에 있는 거. 낸드 플래시는 좀 전에 얘기한 하드 역할을 하는 거, SSD, 그죠? 아니면 USB도 저장 역할을 하죠. 옛날에 USB 저용량이었는데 요새 USB도 몇 기가. 윈도우 같은 경우도 옛날에 CD, DVD로 나왔다면 요새는 윈도우 뭐 10 이런 것들 USB에 담아서 설치할 수 있게 나오죠. 즉 절대로 강제로 뭔가 지우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기억해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MCP라는 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D램과 이 랜드를 합친 멀티칩 패키지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메모리 설명했는데 그럼 비메모리 뭐지? 자, 주분남이 비메모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비메모리는 한국에서만 통용하는 언어라고도 사실 할 수 있어요. 논 메모리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외신에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SI로 약어로 나가는데 생각하는 반도체라고 제가 장명을 해봤습니다. 반도체가 생각을 해? 그게 가능해? 기계인데? 자, 인간의 내 역할, 최근에 AI,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스크탑, 노트북, 그래서 CPU, 뭐 CPU는 또 최강자가 어디로 알고 있죠? 인텔로 알고 있죠, 다. 그죠? 요새는 뭐 AMD, 게임용은 AMD 라이젠 이런 거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CPU를 많이 하는 데가 인텔과 AMD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논리를 시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비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모바일 칩, AP, 그쵸? 이게 아까 대문에서 보였던 삼성전자 엑시노스. 누가 설계한다고 했죠? ARM은 설계를 해가지고 라이선스 같은 거를 이렇게 삼성에 줘서 돈만 받고 설계만 해주고 삼성이 그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게 결국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대표 주자가 TSMC가 있겠죠. 어쨌든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고 해가지고 이 CIS도 대표적인 비메모리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엔비디아도 노리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그리고 4차 산업에 앞으로 나아갈 세계 AI, 뭐 VR, AR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칩들은 앞으로 거의 다 비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모리 시장이 클까요? 비메모리 시장이 클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자, 메모리는 좀 전에 얘기 드렸는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설계 단순, 비복잡, 한 업체가 대량 생산,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이 상강 구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개 상장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매출의 70% 이상, 거의 한 75%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비메모리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설계 기술을 대표적으로 전 세계 1위 그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정희 회장이 인수한 ARM이고, 이거를 원래 엔비디아가 사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게 최근의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똑같은 제품을, 그죠?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량 생산, 그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 카메라에 들어가는 CIS, 모바일에 들어가는 AP,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CPU,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CPU도 되게 그 아키텍처가 다르게 되게 그 칩에 그런 어떤 많이 들어가는 거 적게 들어가고 이거에 따라서 매우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부터 해서, 설계가 팹리스라고 용어를 명칭합니다. 제조, 이게 파운드리, TSMC 여기 갖다 놨는데요. 그리고 패키지, 후공정, 조립 포장. 그래서 패키징도 후공정은 대만, 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후공정 올렸을 때 엔코, 이게 전세계 거의 1위 정도 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OSAT 업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후공정 기업들이 뭐 테스나나 엘비세미코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립과 포장 이런 거고요. 결국에는 설계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생산을 했으니까 그거를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펜리스 상위, 물론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AMD도 옛날에 사실 인텔에서 나와가지고 생산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도 원래 최근에 그 생산까지 했다가 뭐 팹리스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죠? 여기 막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설계들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 그쵸? 전년 대비도 코로나 때 확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산을 어디가 많이 하냐? 이 TSMC가 전 세계에 거의, 그죠? 60%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나와서 비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그거 계속 확대하고 캐펙스 투자해서
TSMC 잡아야 돼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결국 이 제조단 비메모리 시장에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TSMC의 독주를 막겠다는 이런 건데 사실 따라가기에 여전히 벅찬 거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10분 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10분이 좀 넘어갔네요. 왜 비메모리 종목을 집중해야 될까? 왜 비메모리 시장을 집중해야 될까? 자, 파란색이 메모리, 빨간색이 비메모리 시장입니다. 파란색 시장은 계속 커지긴 하는데 빨간색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로 봤었을 때 비중이 정말 약하고요. 연평균 성장률만 보더라도 비메모리 시장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는 키움증권과 같은 리서치 센터에서 제공한 거를 제가 가져와서 좀 보여드렸고요. 키움증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 비메모리 시장 왜 커지죠? 아까 말씀드린 AI, 자율주행 아직 시작도 안 한 이런 반도체 시장이 정말 커질 거라는 거죠. 4차 산업이 단순하게 휴대폰, 모바일, 어떤 노트북, PC 이런 세계가 아닌 앞으로 인공, 가상현실, VR, AR까지 넘나드는 그리고 차가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엔비디아가 이 자율주행에 다임러랑 해가지고 그쪽에 엔비디아가 노리고 있는 것도 그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말 큰 시장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메모리 업종에 투자해야 될까요? 비메모리 업종에 투자해야 될까요?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으면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리즈 2편 반도체 뽀개기 2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